자, 볼게요. 142쪽에 이제 사람의 신경계에 대해서 배워요. 사람의 신경 안에 있는 기본 단위가 뉴런이라고 했고, 지금까지 뉴런에 대해서 배운 거고, 그러면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거나 뉴런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신경에 대해서 보자 그거거든. 사람의 신경은 크게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중추신경하고 말초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중추는 아까처럼 잠깐 얘기했죠. 어디에 있는 신경? 뇌하고 척수에 있는. 그러니까 저기 뭐 사람 그림도 나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그리면 여기 사람 머리가 있고 뭐 이렇게 몸통이 있다고 했을 때 뇌 여기 뇌 그다음에 등뼈 척추 속에 들어있는 척수 여기를 합해서 중추신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말초신경은 어디냐면은 뇌하고 척수 빼고 팔, 다리, 몸통 그 다음에 얼굴까지 얼굴에도 신경이 있잖아 그치? 근데 얼굴은 뇌가 아니지 그래서 말초에 그럼 중추부터 먼저 보면은 중추에 뇌에 이제 신경이 있는데 이거 중학교 때도 잠깐 나오거든 뇌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뇌가 뭐지? 뇌 그 다음에 소뇌라는 것도 있고요. 간뇌, 중간뇌, 연수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뇌 신경도 나올 텐데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척수는 말 그대로 뭐야? 척추뼈 안에 있는 신경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은 크게 봤을 때 여기 책에서는 여기 뇌신경하고 척수신경으로 이렇게 나눠놨잖아, 그치? 요거를 분류를 어떻게 해줄까?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잘 봐야 돼. 뇌신경은 뇌가 아니야. 뇌가 아니고 요 뇌에서 뻗어져 나온 얼굴에 있는 신경을 뇌신경이라. 그러니까 여기 뇌에서 뻗어져 나와서 얼굴 쪽에 있는 신경. 근데 우리 몸은 대칭이지 양쪽이. 그럼 얼굴 쪽에 신경이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쌍으로 있는데 몇 쌍이 있다? 12쌍.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럼 척수신경은 뭐야? 척수가 아니에요. 척수신경은 말초에 들어가는 거야. 요 척수에서 뻗어져 나와서 팔다리 몸통에 연결된 신경은 척수신경이야. 여기. 척수에서 뻗어져 나와서 팔다리 몸통에 연결된 거. 마찬가지 우리 몸이 대칭이니까 쌍으로 돼 있단 말이야. 몇 쌍? 31쌍. 그리고 또 신경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요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뉴런 배울 때 한번 얘기했거든. 감각신경은 뭐였지?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서 뇌로 전달하는 거. 이런 거 있었잖아.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서 뇌, 중추신경으로 그 감각, 자극을 전달하는 게 감각신경이었죠. 그리고 뇌에 있는 신경은 무슨 신경이라고 했지? 연합신경, 기억나? 연합신경? 그러면 어떤 자극이 오면은 뇌에서, 즉 연합신경에서 판단을 내려서 명령까지 내리면 그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신경이 운동신경이라고 했죠. 맞아? 그 정현이가 지금 졸려 그래.
그럼 선생님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정연이가 졸려고 한다라는 자극이 오죠. 그럼 선생님 뇌에서 어떻게 돼? 쟤를 깨워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네? 한번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할까? 한 대 때릴까? 막 이렇게 판단을 내리다가 때려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면 명령을 내리죠. 그럼 그 명령이 어떻게 돼? 팔을 따라서 운동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때리는 반응을 보여줘. 아,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선생님 때린 적 없어, 그지? 옛날에는 선생님 진짜 때리면서 가르쳤는데 한 10년 이상 전에는 선생님 몽둥이 갖고 다녔어요. 이렇게 몽둥이 갖고 다니면서 얘네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그러면 한 대씩 때리고, 예? 정신 차리라고. 그때는 괜찮았는데 맞아야지 공부하는데 얘네들은 숙제 안 하고 그러면 한 대씩 때리고 그래야지 좀 정신이 들고 하는데. 자, 그럼 이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은 중추가 아니죠. 우리 몸의 감각기관 또는 반응기관에 달려있는 거니까 이거는 말초신경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차피 나온 김에 감각신경, 감각뉴런을 다른 말로 구심성 뉴런, 기억으로 시작한다는 거지. 운동신경, 운동뉴런을 이응, 원심성 뉴런. 그렇게도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또 말초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게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합해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너네 우리 몸에 있는 신경들은 대부분 우리 의지대로 움직이지. 응? 선생님이 지금 팔을 움직이고 싶으면은 선생님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선생님 움직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치? 근데 이 자율신경은 대뇌의 지배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대뇌의 명령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거야. 너네가 지금 학원이 끝나고 집에 걸어가고 있어. 어두운 밤거리에. 어? 갑자기 앞에서 막 깡패들이 나타났어. 그럼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식은땀 나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그럼 너네 의지대로 좀 심장을 나대지 마라 막 이렇게 한다고 걔가 다시 둔해지니? 그러지 않죠. 이렇게 대뇌 명령 없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신경을 자율신경, 말초에 들어가요. 그래서 크게 구분했을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자세하게 좀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중추신경 한번 볼게요. 중학교 때도 간단하게 배우는데, 자, 중추신경계 중에 뇌부터 한번 볼게요. 뇌하고 척수가 있지? 척수는 이제 뒤에 나올 거야. 뭐 이렇게 사람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도 그림이 있지만 실제 너네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너무 크게 그렸나? 머리 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대두? 짱구 이런 말 안 쓰니? 짱 그런 말 안 쓰냐? 대두. 머리에서 가장 큰 뇌가 무슨 뇌? 되네. 되네. 이렇게 주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다음 머리 뒤편에 약간 둥글둥글한 뇌가 있거든. 이게 무슨 뇌냐면 소뇌가 있어. 그리고 요거까지는 안 헷갈려. 근데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보면은
요 위에서부터 해서 간내라는 곳이 있고 그 밑쪽으로 중간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연수라는 곳이 있어요. 요거 순서 헷갈리지만 중간부터 어떻게 돼? 간내, 중간내, 연수. 중간내를 그냥 줄여서 중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 척수가 있는 거지. 등뼈 속의 신경, 척수. 얘는 일단 뇌는 아니니까. 그럼 자세한 거는 이제 책에 써 있는데 중요한 거. 대뇌는 우리가 어떤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이 대뇌로 오거든. 그래서 그 감각을 감지하는 감각령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감각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판단하는 면합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운동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운동령이라는 것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뇌 중에 가장 크지. 그래서 높은 정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활동을 하냐면 우리가 추리한다거나 기억한다거나 연산, 계산한다거나 뭐 어떻게 할지 판단한다거나 이렇게 높은 정신 활동을 하는 곳이 대뇌예요. 그래서 정연아 눈 똑바로 왔더니 다 했어. 그 대뇌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주름이 많다 그랬죠. 주름이 많은 이유가 뭘까? 조금 이따도 나오겠지. 너네 뇌가 이렇게 밋밋한 것보다 이렇게 주름으로 돼 있으면은 표면적이 어떻게 될까? 넓어질까 좁아질까? 면적. 너네 이렇게 매끈한 것보다 이렇게 주름이 돼 있어, 그렇지? 그럼 겉에 면적이 어떻게 될까? 넓어지죠. 그래서 주름이 표면적을 넓혀서 뇌 세포를 많이 저장하는 또는 신경을 많이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뒤에 손에 자, 손에는 머리 뒤편쯤에 있어요. 이거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근육의 운동을 도와줘요. 만약에 손해가 다치면 어떻게 될까? 몸의 균형이 잘 안 잡히고 몸의 근육도 경직이 된다. 그래서 니네 뭐 깡패 영화 같은 데 갔을 때 깡패들이 싸우다가 강목 가지고 뒤통수로 뻥 치면은 이 손해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손해가 다쳐버리면 균형을 못 잡으니까 푹 쓰러지겠죠. 그리고 몸의 근육도 잘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 미리 한번 얘기하면 너네 몸의 균형을 잡는 게 귀에도 있거든.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귀에 너네 저거 혹시 기억나? 광고리관 전정기관 들어본 것 같아? 귀에 보면은 귀 안쪽에 광고리관은 이제 회전 감각을 느끼게 해주고 전정기관이라고 있어. 전정기관이라는 곳이 몸의 균형, 기울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손해가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귀에 있는 전정기관하고 함께 작용을 해요. 그다음에 간내. 간내는 항상성하고 관련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체온을 조절해줘요. 항상성이 뭐냐면 이거 이제 뒤에 호르몬 할 때 나와요. 항상성이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에서 뭐가 유지가 돼? 체온 유지되죠. 바깥에 춥거나 덥거나 가는 체온이 유지가 되지. 그 다음에 몸의 수분량도 유지가 되고 혈당량이라 해서 피 속에 포도당의 양도 유지가 돼요.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곳 어디? 간내. 네? 그 다음에 중간내는 눈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 동공 크기 조절. 동공이 뭐지? 똑바로 안 떠.
눈에 이렇게 보면은 너네 빛이 들어가는 요 구멍 있죠, 요거. 요게 동공이죠. 근데 니네 중학교 때 이것도 배웠어. 밝은 곳에 가면 빛이 조금만 들어가도 되니까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 가면 빛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동공이 커지고, 동공 크기 조절하는 게 중간내가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너네 눈동자가 어떻게 돼? 왔다 갔다 움직이지, 자기 의지대로. 그치? 그 눈동자 움직임도 중간내. 눈하고 좀 관련있고, 그 다음 연수는 목 부분에 있는데, 신경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교차가 뭐야? 엇갈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보세요. 선생님 지금 여기 오른쪽이거든. 선생님 봤을 때 오른쪽 팔다리에 있는 신경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선생님 왼쪽 뇌로 연결이 돼요. 대뇌로. 그리고 왼쪽 팔다리 신경은 오른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왼쪽 뇌를 다쳤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마비가 올까요? 오른쪽이 마비가 올까요? 그 신경이 이렇게 올라가서 교차하거든. 교차해서 되뇌로 가요. 교차하는 데가 어디라? 연수. 신경이 이렇게 올라와서 겹쳐요. 겹쳐서 반대쪽으로 올라가요. 거기가 이제 연수고, 연수는 이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주관하는데, 이 척수는 조금 이따 할 거니까 지울게요. 우리가 음식 먹으면 소화시키죠. 혈액이 순환하죠. 그 다음에 호흡하죠. 배설하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런 생명 활동. 다른 것도 뭐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활동인데, 이런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것이 연수다.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때 요 이제 그림으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자. 알았어. 선생님 좀 일어나서 들어. 위치 보면 되네. 시험에 이런 그림 나오니까. 그 다음에 뒤에 무슨 내? 손에. 그 다음에 중간부터 어떻게 무슨 내? 간내 어디 갔어? 이거 명칭이 개정되면서 좀 바꿨구나 얘를. 간내를 이게 사이내라고 해서 바꿔버렸네.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이 간내를 영어 뭐 사이가 아니고 지금 요 사이에 있다 그래서 사이내라 그래서 바꿨어요 이름을. 개정되면서. 근데 보통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간내라고 할 거야. 간내가 사이내야. 그리고 밑에 중간내, 그 다음에 연수. 와, 연수도 이름을 바꿔버렸네? 이름을 이렇게, 참, 이거 왜 바꾸는지 모르겠다. 야. 봐봐잉. 연수를 요거 숨골이라고 바꿔버렸거든? 자, 보자. 학교 선생님들도 이거 연수로 할 텐데. 아이고. 그래서 봐봐. 학교 선생님이 그 전까지는 여기를 간내라 그러고 여기를 연수라 그랬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간내라고 설명을 하면은 학교 내신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간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연수라고 가르쳐주면 연수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름 바꾼 걸로 가르쳐주면은 바꾼 걸로 알아두시고. 알았지? 이거 왜 쓸데없이 이렇게 바꾸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다시 볼게요. 중간부터 어떻게 돼? 간내, 사이내. 그 다음에 밑에 중간내. 그 다음 밑에 연수가 숨골. 그리고 그 사이에 간내에 보면은 간내 시상이라는 곳이 있고 또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어요.
이 간내 사이내에 시상이라는 곳이 있고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요. 간내 사이내를. 그리고 여기 뇌하 수체는 뭐냐면 이건 뇌가 아니고 다음 시간에 배울 호르몬이 나오는 곳이거든. 이건 뇌가 아니야. 호르몬 나오는 곳이야. 그리고 이제 중간뇌가 있고 이제 연수, 숨골이 있는데 그 사이에 다리뇌라 그래서 대뇌하고 소뇌, 여기 대뇌 있죠. 그리고 소뇌 있지. 여기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해서 다리뇌라 그래요. 그래서 대뇌하고 소뇌의 정보를 이렇게 교류할 수 있게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중간뇌, 다리뇌, 숨골, 여기 연수 이렇게 합해서 뇌줄기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명칭을 한번 봐두고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까지는 보자. 중추신경까지.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써준 거는 얘들아 봐봐. 칠판에 써준 거는 이제 꼭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것들 기능만 써준 거야. 이제 세세하게 한번 볼게요. 요거는 그냥 요걸로 봅시다. 선생님 필기 안 할게. 자, 대뇌부터 보자. 엄청 많지? 중요한 것만 밑줄 쳐놓던게 하세요. 뇌 중에서 가장 큰 뇌가 대뇌지. 그래서 뇌 중에 80%. 그지? 거의 대부분 차지하죠. 또 요거를 밑줄을 그세요. 추리, 기억, 상상, 언어, 감정. 이런 높은 정신활동. 그지? 고등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감각기관에서 자극이 오면은 감각을 느끼는. 여기 밑에도 나올 텐데 여기 감각이야. 감각기관에서 오는 자극을 받는 것. 연합령은 이 감각기관에서 온 자극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판단을 내리는 거야. 그리고 운동령은 운동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주름이 많다 그랬죠. 주름이 많아서 표면적이 넓힐 수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뇌세포나 신경을 많이 저장할 수 있고, 겉질하고 속줄로 나눠요. 그 뇌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지울게요. 자, 뇌가 양쪽에 두 쪽으로 돼 있거든. 대뇌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그려보자. 이거 둘 다 대뇌야. 대뇌가 두 쪽으로 돼 있어요.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그럼 이쪽이 뭐가 되냐면은 너네가 봤을 때는 왼쪽이지. 근데 모든 그림은 칠판이나 시험지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칠판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선은 오른손이거든. 오른쪽을 한자로 하면 뭐지? 우쪽. 그 왼쪽이 우방구가 되는 거예요. 우방구. 오른쪽에 반쪽구. 그럼 이쪽이 왼쪽이 되죠. 그럼 좌방구. 그럼 우리 몸의 신경은 어떻게 돼 있어? 요 우방구의 신경이 요 오른쪽 뇌의 신경이 왼쪽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좌방구의 신경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신경 교차하는 곳이 어디라고? 여기가 연수. 명칭이 지금 조금 바뀌었는데 숨골. 그런데 이 뇌에 보면은 이 겉에 부분, 뇌내에서 이 겉에 부분을 이제 겉질이라고 해요. 겉질. 그 다음에 이 안쪽은 속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 겉질하고 속질의 색깔이 달라. 겉질은 무슨 색? 회색. 속질은 백색. 그래서 되뇌를 가지고
되뇌를 가지고 색깔을 회백색질 그렇게 얘기하거든. 겉에가 회색, 속에가 백색. 이 색깔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거. 뇌가 신경으로 돼 있잖아. 일어나서. 아, 조금은 못 참냐. 뇌가 신경으로 돼 있죠. 뉴런으로 돼 있는데, 하나이 겉질에는 뉴런에서 뭐가 모여 있다? 신경세포. 그리고 속질은 뉴런에 뭐가 모여 있다? 축삭돌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야. 이 겉에는 이렇게 가지돌기 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속질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축삭돌기. 이런 식으로. 응? 그래서 겉질이 신경세포체, 속질이 축삭돌기. 이런 식으로 뉴런이 구성이 돼 있고, 이건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방구, 반쪽, 가운데 똑 자르면 두 쪽이 있어요. 그리고 좌방구, 왼쪽 뇌는 어느 쪽하고 오른쪽하고 관련이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우방구, 오른쪽 뇌는 왼쪽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어, 그렇지? 그리고 좌방구는 뭐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우방구는 이런 기능을 담당한다 하는데 여기까지는 뭐 나오질 않아. 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고 한 가지 더 알아둘 거는 이 밑에 그림 보면은 대뇌의 부위마다 하는 기능들이 조금 다르죠. 응? 그래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대뇌는 부위마다 하는 기능이 대체로 다르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고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 뭐 이쪽은 말하기, 뭐 이쪽은 뭐 후각, 뭐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뇌 부위마다 하는 기능이 좀 다르다.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 이제 손으로 가면, 자 손에는 어디 있다 그랬어? 대뇌 뒤쪽에 약간 둥글둥글하게, 그렇지? 대뇌가 두 쪽이죠. 손에도 두 쪽이야. 대뇌가 봐봐. 이렇게 두 쪽으로 돼 있잖아, 그치? 그럼 그 뒤에 머리 뒤쪽에 있는 손에도 약간 두 쪽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수의 운동이 뭐냐면 근육이에요. 근육 중에 우리 의지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수의근이라고 하거든.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는 불수의근이라고 해요. 너는 심장이 근육이 있거든. 너는 심장 근육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 없죠. 그런 건 불수의근이고, 이런 팔다리 같은 데 있는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수의근이라고 해요. 근데 손에는 근육을 조절한다고 했죠. 수의근을 조절하죠.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평형기관. 여기서 말하는 평형기관은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귀에 있는 전정기관. 전정기관이 뭐 기울기 이런 걸 조절해준다 했죠. 그리고 방골이관은 뭐 회전감각 이런 걸 조절해주는데 귀에 붙어 있는 이런 평형기관하고 함께 몸의 평형을 유지해줘. 그 다음에 사이뇌가 간뇌라고 그랬어, 그지? 간뇌는 시상하고 시상하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 보면 체온, 삼투압이 몸의 농도야, 몸의 수분이야.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 유지하고 관련있어요. 간뇌의 시상하부, 시상하부 중에 어디서 담당을 한다? 시상하부. 항상성. 그리고 시상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뇌, 다리뇌, 숨골, 요게 연수였어. 요거 합해서 뇌줄기라고도 하고, 중간뇌는 뭐하고 관련있다 그랬어? 눈하고 관련있다 그랬죠. 그래서 눈동자 움직임, 홍채. 홍채가 뭐냐면 아까 너네 빛 들어가는 구멍이 동공이지? 요 겉에 이게 홍채야. 그럼 홍채가 움직이면은 동공 크기가 조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안구 운동, 그 다음에 홍채 운동,
그 다음에 이 반사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얘도 요거 참고 삼아 알아두는데 손해하고 같이 몸의 평형을 좀 담당하기도 해요. 그럼 몸의 평형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 있다? 이거 정답을 해줄게요. 몸의 평형, 넘어지지 않게 평형을 잡아주는 곳이 귀의 뭐 전정기관, 그치? 방골이관은 원래 회전인데 얘도 영향 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뇌? 소뇌. 그 다음에 방금 나온 거 같이 중간뇌. 중간뇌가 명칭이 좀 중간뇌. 그지? 이렇게가 몸의 평형을 잡아주는 역할에 관여한다. 이렇게 알아두고, 다리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대뇌하고 소뇌. 대뇌하고 소뇌에서 정보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곳. 숨골이 연수인데 연수는 순환, 혈액순환, 호흡, 소화 뭐 이런 거 생명활동하고 관련이 있고, 반사는 다음 시간에 정리 한번 할 거예요. 반사는 따로 빼서 중간내 반사라는 게 있고 연수 반사 이런 게 있어요.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좌우 신경이 어떻게 되는 거? 교차로. 외워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응? 그래서 밑에 보면 이 탐구 자료처럼 간단한 거야. 우리 대뇌에서 부위별로 하는 기능이 어떻다? 다르다. 응? 그래서 뭘 볼 때 또는 말할 때, 들을 때 우리 대뇌에서 어떤 부위가 지금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근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뇌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척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 나와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반사 있죠. 반사 행동,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문제 숙제는 그 앞에 거. 네? 그 앞에 거까지. 선생님, 나는 좀 프린트 좀 푸세요. 다음 시간에 프린트 하나 더 줄 거야. 그렇지? 모르는 거 체크해서 가지고.